미국이 멕시코에 이 대중 관세 부과하라고 압박도 가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중국에 대한 압박이 점점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난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캐나다하고 멕시코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이후에 한 달 유예를 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유예인데 이제 일주일 정도 남았어요. 그러니까 한 달 유예란 얘기는 뭐냐면 그 관세에 대해서 협상을 좀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아직 협상이 잘 진전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일주일 남겨두고 우린 그럼 정상적으로 부과하겠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좀 더 협상을 좀 빨리 당기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어 보이는데 여기에다가 또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또 무엇을 요구했냐면 멕시코에다가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좀 부과해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멕시코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25%의 이 관세를 피하려면 너희들도 중국에 관세를 부과해야 된다라고 이제 했는데 이건 아마 이런 거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그 멕시코를 생산기지로 해가지고 미국으로 수출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멕시코로 들어가는 중국산 부품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일단 관세를 부과해라. 그래야지만 그게 좀 막힐 것 같다라는 게 미국의 좀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이야기했는데 아마 지금 그 블룸버그 같은 데서 나오는 그 보도를 보면 뭐 양쪽에도 현재 실무 협의를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이런 실무 협의를 하고 있는 와중에도 이런 발표를 계속하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원하는 방향대로 현재 그 협상을 끌어가고 싶다라는 게 미국의 입장이 확실한 것 같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중국 기업이 계속 멕시코에다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좀 빨리 중단을 시켜야 되겠다는 게 아마 미국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미국의 입장에서는 캐나다나 멕시코가 사실 바로 옆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중요한 우방국가이기도 한데 이런 우방국가에 대해서 이런 무역에 대해서 강력한 제재를 한다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 이 두 나라를 제재한다기보다는 중국에 대한 견제책으로 지렛대로 활용하는 게 더 크거든요.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은 거의 대부분 다 협상을 하면서 지렛대 효과를 많이 받습니다. 그런 영향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지금은 이제 멕시코가 이제 뭐 타겟가 됐지만 두 번째는 이제 캐나다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캐나다는 아시다시피 홍콩이 이제 반환되면서 홍콩 이민자들이 캐나다로 많이 들어갔잖아요. 예. 그리고 중국 자본이 셰일석이기 때문에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캐나다를 또 그 다음 타겟으로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멕시코에 대해서는 이제 협상이 거의 끝나가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게 조심스럽게 전망해 봅니다. 예. 그 중국을 압박하는 방법이 관세만 있는 게 지금 아니더라고요. 미국 항구에 입항을 할 때 중국 선사나 중국산 선박에 대해서 100만 달러 규모 수수료, 이게 우리 돈으로 자그마치 약 14억 4천만 원에 달하는 수수료인데 이걸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100만 달러가 사실 뭐 적으면 적다 크게 보이는데 우리 과거 600만 불의 사나이라는 드라마도 있었는데 100만 불이면 100만 장자가 상당히 큰 돈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현재 미국에서 이걸 부과하겠다는 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작년에 미국에서 건조한 상선이 5척 정도뿐이 안 되는 겁니다. 중국이 1,700척을 건조했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을 좀 견제하는 방법으로 미국으로 수출하고 하는 그거에 대한 견제 방법으로 이번에 이제 컨테이너선이나 선박에 대해서 했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중국 선사에서 들어오는 배들에 대해서는 100만 달러. 그 중에서도 중국에서 건조한 선박으로 들어오는, 그러니까 중국에서 만든 배로 들어오는 것들은 150만 달러를 지금 부과하겠다고 있고요. 3월 24일쯤에서 아마 청문회를 한 다음에 4월 그게 통과되면 4월부터는 하겠다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미국 상무부에서는 그래서 앞으로 미국 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할 때는 미국 선박 이용해라. 뭐 이게 이제 기본적인 안인 것 같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의 이제 4대 뭐 선박회사인 코스코가 가장 큰 현재 직격탄을 맞는다고 하는데 이 코스코가 저도 자료를 찾아보니까 컨테이너선이 무려 540척이나 있답니다. 그다음에 유조선이 200척. 거의 740척의 일반 상선만 운영하고 있는 커다란 회사이기 때문에 아마 타격이 가장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항공사도 스타 에어라인스처럼 동맹 맺듯이 해운도 동맹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현재 그 프리미어 동맹 같은 데는 좀 영향력이 좀 많이 좀 맞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이 현재 조선
그러니까 선박을 건조하는 것뿐만 아니라 해운에서도 거의 뭐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해운에서도 많은 현재 그 이익을 취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조선과 해운은 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이용해서 미국에 대해서 불공정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판단해서 일단 조선을 현재하고 있는데 조선업을 전 세계 중국이 50% 이상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 트럼프 정부에서 일단 해운과 조선을 먼저 타켓을 삼은 것 같습니다. 예. 중국산 선박 그리고 중국 선사에 대한 수수료 검토 방안이 알려지면서 당장 우리 조선과 해운이 반사 이익을 얻는 게 아닌가 이런 기대심일까요? 아무래도 오전 중에 그 조선 해운 관련주가 급등을 하기도 했어요. 예, 그렇죠. 왜냐하면 그건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우리 가끔 뉴스를 보시다 보면 뭐 파나마 선적에 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파나마의 배의 선적을 두고 있고 그 배를 어디서 건조했냐 뭐 이런 이야기도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앞으로 중국 선적, 그러니까 중국이 본사인 그 선박들은 미국에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규제가 심할 상황이 되다 봅니다. 그렇다 보면 중국과 관련된 선사나 선박에 대해서는 운임이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은 회사들 그중에서도 가장 조선이 지금 활발하고 해운이 활발한 우리나라가 되겠는데 그중에서도 우리나라 조선사인 H&M 지금 현재 여러 가지 H&M도 현재 SK상선이나 뭐 여러 가지 그 M&A 관계도 있고 하지만 H&M도 가장 반사이익을 많이 볼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동안 중국이 왜 조선에 있어서 이런 불공정 행위가 있었다고 하냐면 중국이 거의 대부분의 선박이 78% 정도를 작년만 해도 상선을 수주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 가만 살펴보면 거의 한 우리나라 선박보다 우리나라에서 수주하는 것보다 한 20% 싸다 봅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 싸게 선박을 한다라는 이런 불공정 행위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미국 같은 입장에서는 이건 현재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거기에 결국 조선이 강한 우리나라가 이제 반사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고 아시다시피 그 늘 말씀드리지만 그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서 조선에 대해서 좀 미국이 협조를 해야 된다. 특히 미 해군에 대해서는 협조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미국 해군의 현재 MRO 사업이 연 한 20조 정도 된답니다. MRO는 이제 선박 수리하고 이러는 건데 20조 정도 된다고 하는데 지금 그 미국에서는 계속 그거를 우리나라에 요구를 하고 있고 원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 그 조선사가 미국에 있는 조선소를 인수하는 것들 승인을 해줬고 뭐 이런 것들을 보면 현재 미국에서는 강력하게 이제 우리나라를 조선과 해운업에서 우리나라를 원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앞으로 미국과의 여러 가지 그런 무역 협상을 벌일 때 좋은 지렛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